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감히 직업 혹은 밥벌이에 관하여 제가 시를 갖고 한번 인생론을 풀어볼까 해요. 키팅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생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우리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무슨 임용고시를 쳐서 교사가 되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무슨 우리한테 시, 아름다운 낭만, 사랑 같은 말씀하시냐 하는 거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의사 되는 거고 변호사 되는 거고 교사 되는 거라면 그 목표를 우리는 언제쯤 이루게 될 수 있을까? 아마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르면 20대, 늦어도 30대에는 이루게 될 거야. 아니, 내가 의사, 변호사,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또한 언제일까요? 그걸 이룰 수 없는 건 역시 20대, 늦어도 30대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20, 30대 난 이미 실패했어요. 그럼 루저로 나머지 긴 인생은 뭘 희망을 갖고 살아갈래?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의사, 변호사 같은 그런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혹은 동사일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놀랍게도 키팅 선생님은 저기에 이 이야기를 담아놨는데요.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라고 하는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직업은 밥벌이는 고귀한 일이다. 그런데 우린 그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수단만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의 밥벌이라고 하는 것,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고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고귀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고귀한 건가? 우린 왜 그런 생각은 못하고 밥벌이로서 더 많은, 더 큰 밥벌이 하려고, 더 많은 돈 벌려고 하는 거에만 목표를 두고 살았던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고 나도 헛헛하다는 말들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모든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치 있게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시인들은 냉정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저 시에 나오는 로마 병사들, 우리가 영어로 soldier라고 부르는 저 말의 어원을 더듬어 가면 salt,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월급으로 받았다는 저 소금, 셀러리라고 부르죠. 그 셀러리맨 할 때 그 셀러리의 어원도 거슬러 올라가면 솔트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소금을 벌기 위해 한 달 동안 자기 안에 있는 피, 땀, 눈물, BTS 그 소금을 다 퍼부어야 그래야 한 달 뒤에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너무 허접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소금 벌기 위해 소금 쏟는 겁니다. 소금 쏟아서 소금 받아오는 겁니다. 때려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과연 일만 하는 존재인가? 그렇게 해서 등장한 단어가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당연히 웰컴 앤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크 그것만이 쓸모있고 그게 중요해라고 말할 때 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퇴근 후의 삶, 저녁이 있는 삶, 삶의 질, 소확행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들이 다 뭡니까? 그 안에 예술도 들어있고 문학도 들어있고 그런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워크만이 아니라 라이프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환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그런데 저는 그 전제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워크는 라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단어 아닙니까? 즉 워라벨은 내 라이프는 따로 있는 건데 워크는 그 라이프를 하기 위한 아주 지겨운 수단이야.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내 삶을 위해서 투자해야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워크도 라이프고 라이프도 라이프입니다. 그 워크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워크도 행복하고 라이프도 행복해야 정말 그게 진정한 워라밸이고 그게 행복해지는 건데 우린 그동안 워크에 관해서는 필요하나 힘들고 더러운 일이라고만 해놓은 것. 하지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간을 노예로만 만들어 왔던 건 아닙니다. 노동, 일, 밥벌이, 잡 이런 거는 다 그 일이 부여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의 노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그 밥벌이를 하고 내가 그 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또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 양면성을 보지 않으면 일에 관해서는 아주 오해가 빚어지는 거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노예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일로부터 기쁨을 느끼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노동의 소외라고 배워왔죠. 가령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스에서 보게 되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나사만만 조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쁨을 누리세요, 보람과 가치를 찾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옳겠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도 이게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당될 말이라고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는 본인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형태가 분업화되면서 가령 내가 의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의자를 만드는 목수지만 나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몸만 박아요. 그러면 이 노동이 즐거울 리가 없어요. 완제품인 의자가 만들어졌어도 저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의자 만든 사람 아니야. 난 못 받게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생산품으로부터도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됐고 그래서 이 기쁨은 간접화된 형태로 내가 임금 노동자니까 임노동자로서 임금으로부터 기쁨을 대리 체험하게 돼 있는 구조인 겁니다. 일은 재미없고 보람 없는데 보람을 어디서 찾아? 월급에서 찾아 하는 구조란 말이죠. 근데 항상 이게 내 노동 가치에 비해서 행복을 준 적이 있습니까? 월급이 너무 오버했던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다 내 기대치보다 늘 적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쁘지 않고 이것도 기쁘지 않다. 그래서 노동은 기쁘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지겨운 거라고 했다면 우리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 왔을까요? 가령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도자기를 만드는 노동자의 세계는 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물레 이렇게 돌면 받침이 만들어져. 그래갖고 막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고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그 도자기를 그대로 쓰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한 위대한 노동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는 갑자기 이 도자기의 굽을 꽃받침 모양으로 만들면 더 이쁘고 실용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과감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덕에 꽃받침 문양의 도자기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번엔 또 스탠다드가 돼서 한 문명을 올리고 그것이 돌다가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굽 위에 또 고리를 박아 넣기 시작하고 그랬던 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 장인들이 그 마스터들이 사실은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바꿔왔던 사람들, 실은 자기가 신나서 일했던 사람들 아닐까. 이것은 가짜 기쁨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질 가운데는 노동에서도 어떤 유희의 본질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나 사회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잡을 만들려고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은 잡이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의무야 책무감이야 라는 것으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본인도 이것은 내 밥벌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숭고한 책임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 무엇을 만들어낼 때 보람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보람 있는 일을 기왕이면 찾게 마련인 거죠. 코로나 시대에 또 많이 읽히는 명작 클래식 중에 알베르 까미의 소설 페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 리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역병이 돌자 도망간 도시에 남아서 끝까지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러자 신문기자 랑베르가 의혹의 질문을 던지죠. 마치 아까 키팅에게처럼 왜 여기 계십니까? 당신은 왜 여기 남으셔서 저렇게 환자들을 치료한단 말입니까? 아마 그가 가진 가설은 무슨 이념 때문일 거야, 무슨 신념 때문일 거야,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리웨는 그냥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웃으시겠지만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그러자 랑베르 기자는 다시 물었어요. 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리우가 답합니다. 제 경우로 말씀드리면 그건 그냥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 저는 저 말이 참 그럴듯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심이 들었어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까미가 그 부조리 작가가 무슨 도덕 계몽주의 지금 소설을 썼나? 그래서 원문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성실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체면 뭐 이렇게 번역된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체면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 의사 리웨가 왜 패스트와 남아서 싸우셨어요? 그건 의사로서의 체면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뭔가 좀 허위, 허식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번역을 바꿔봤습니다. 이건 절대 책으로 나올 수 없는 번역입니다. 여러분도 듣자마자 기억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가오의 문제입니다. 의사로서 내가 체면이 있지 하는 건 바로 그 뜻이에요. 의사로서 체면이 있지 역병이 돌았다고 의사가 도망가? 그게 의사야? 그건 내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해내는 거야 각자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까 키팅 선생님 말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필요하기만 하고 살아가는데 고귀하지 않으면 그건 직업 아닙니다. 그죠? 밥벌이 많이 했는데 남 패서 벌어왔어요. 깡패예요. 우린 깡패를 직업란에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박 나서 돈 엄청 벌었지. 어떻게 했는데 사기쳤지. 직업란에 사기꾼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고귀하지 않으니까. 실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고귀한 일들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허은실의 이마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아. 너의 양쪽 손으로 이어진 이마와 이마의 아득한 뒤편을 나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새 밑에 흰 밤이었다.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여러분도 어릴 적에 엄마와 할머니가 이마에 손 얹어주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손이 약손이다. 연말 연시에 흥청망청하는데 남들은 참 놀고 있을 시간에 아팠던 것 같아요. 새 밑에 흰 밤에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벙어리처럼 울었다는 건 소리도 못 내고 꺼이꺼이 울음을 삼켰다는 것 같아요. 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깨어나고 보니까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에 나는 꺼이꺼이 울었다. 무슨 말이죠? 오죽하면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내 이마를 덮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이마 덮으면 이마가 시원해집니까? 똑같은 온도인데 그럴 리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이마 덮으면 체온을 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은 온도는 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필요했고 할머니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다 혼자 삽니다. 다 고독하게 삽니다. 그래서 실은 직업이라는 형태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메꿔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업은 한 회사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면서 부품을 조립하는 것도 분업이지만 알고 보면 모든 직업이 각각 분업의 한 형태들입니다. 내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시고 내가 혼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이마를 덮어준 덕택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내 손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건물을 지어줬고 누군가는 지하철을 움직여줬고 누군가는 저에게 메이크업을 좀 해줬고 다 그게 저의 이마를 덮어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즉 우리의 잡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밥벌이 수단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닐까. 그렇다면 직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이마를 덮어주는 건 아닐까? 어쩌면 나는 오늘 누군가의 이마를 덮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누군가는 나의 이마를 덮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업은 고귀한 겁니다. 내가 남의 이마를 덮어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남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 서로의 신의의 약속하에서 우리 사회는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직업의 세계는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술, 법률, 사업, 이 기술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때야 된다고요? 고귀한 일이어야 한다. 바라건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각자 밥 벌어먹고 남의 이마를 덮어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에 시와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정말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일 테니까요.